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성큼성큼 갈 수는 없습니다. 긴 레이스 가운데서 속도 조절은 늘 필요하고요. 이 속도 조절이 얼마나 길게 오래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랠리 조금 더 길게 가려면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겠죠. 간밤 미증시도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기대하시면서 준비해 보시죠. 핵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미증시 혼조세 나타내면서 이틀 연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큰 폭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점이 테슬라가 크게 좀 밀렸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미증시 전반적인 그림을 보자면 특별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서 3대 지수는 나란히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우는 닷새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상승세 멈췄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이는데요. 밀리긴 밀렸어도 0.13%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2%, 나스닥 지수는 0.07%의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테슬라입니다. 대체적으로 빅테크주들 안정적인 상승 움직임을 이어갔지만 테슬라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거의 4%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3.81% 급락하면서 233.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이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입이 방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입에 인해서 이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미국은 유대인의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반유대 정서가 다소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최대 유대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반명예훼손 연맹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유대인 공통체 이 부분을 싸잡아서 반백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앨런 머스크 CEO의 당시에 이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이펙에서 CEO 회담, CEO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원래 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연설도 돌연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 주최 측에서는 앨런 머스크 CEO의 개인 일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큰 회의 바로 하루 앞두고 개인 일정 때문에 취소하는 일들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주최 측에서 문제 삼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CEO 리스크에 다시 한번 휘말리면서 테슬라의 주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빛과 그림자, 이 빛의 영역에 있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을 위협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그리고 또 AI 산업이 점차 확산되면서 여기에 먼저 좀 선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몸값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도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76% 상승하면서 376.17달러 기록하며 마감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였고요. 장중에는 376.35달러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장중 기준으로도 최고가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두 종목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룹핑을 해보자면은 마이닝 쪽, 광산 채굴 쪽 좋았습니다. 이 헤클라 마이닝이나 퀘르 마이닝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도 연말 되니까 배당주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소노마, 이 배당 황제주라고 불리는데 이 종목도 6% 정도 오름세 보여줬고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서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스도 주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증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나왔습니다. 5%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띄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는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국제유가 12월물입니다. WTI 기준으로 7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9%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인데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은 원유 수요 둔화될 거고 이에 따라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 간밤 국제유가를 누른 것으로 해석되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내에서 경제지표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바로 10월에 제조업 생산지표가 0.6% 감소한 건데요. 이 부분도 함께 영향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관련주들 근래 들어서도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로는 S-오일과 GS 있고요. 또 석유 도소매 쪽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영 뒤끝이 찜찜합니다. 서로 충돌을 안 하겠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까지 이 시간에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와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내비쳐서 중국의 이 반응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오갔습니다.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한 기자가 시주석과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독재자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 내에 독재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알다시피 그는 그렇다라면서 독재자라는 발언에 이 긍정하는 표현을 했고요. 그는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부에 기초한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그런 측면에서는 그는 독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은 해석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이 어떻게 이 발언을 받아들일지 오늘 낮에 나올 만한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뉘앙스가 계속해서 좀 바뀝니다. 그는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자신과 생일이 같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인의 생일을 또 축하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길가에서 로봇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허들이 해제가 돼서요. 배달 로봇, 순찰 로봇이 오늘부터 도보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 사업이 허용이 됐는데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도 있는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속도 제한 강하게 받는다는 점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이 운행과 관련해서 시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운전을 할 때 면허를 따듯이 그런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이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로봇 배달, 순찰 이런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시기는 시험 기간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음 달 중순쯤에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근래 주가 움직임 좋죠? 어제도 강했습니다. 오늘장 연속성이 나올지 아니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쉬어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9%나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전자 가위 키워드 오늘장 한 번쯤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국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FDA가 있다면은요, 영국에는 의약품관리기구 건강관리규제기구라고 MHRA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허가된 최초의 의약품 카스거비를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스거비는 그럼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11세 이상의 겸상적 혈구질환 및 지중해 빈혈 환자를 위한 치료에 쓰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 카스거비에 사용된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카스거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었냐?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사하고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FDA에서도 다음 달 초쯤에 승인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주가도 궁금하실 겁니다. 두 회사가 같이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버텍스는 최근 들어서 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간밤에도 1.8%나 하락했고요. 3거래를 연속해서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유전자 가위가 아니라요. 다른 쪽으로 지금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과 관련된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같이 공동 개발하죠. 이 회사는 주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장의 유전자 가위 다시 움직일지 엠젠솔루션은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툴제는 앞서서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갔다가 어제는 다소 쉬어가면서 조정 비교적 크게 나왔고 인트론바이오도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